오늘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하락 괜찮은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08년 무렵 등장한 비트코인을 칭하는 표현은 전자현금,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가, 내재 가치가 있느냐 등 무수히 많은 논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왔고, 어느 순간 틈새 자산에서 ETF로 거래가 되거나 일부 국가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등 지금은 투자 자산의 하나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0%가량 하락하며 투자자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50%가 넘는 소위 반토막이 나고도 그걸 단기간에 극복하고 상승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시선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강조하는 희소성이라는 것은 법정화폐의 타락에 대응하는 것인데요. 시간은 비트코인 편이라는 거죠. 이 대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정화폐의 타락이라. 법정화폐의 타락은 사실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보면 되는데요. 인플레라는 게 물가 상승이라는 거잖아요. 물건의 희소성이 올라가거나 만들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지만 돈이 많아져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부가 법이 정한 요건에 의해 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붕괴하는 아주 오래전 로마 시절에도 디베이스먼트, 은하나 금화 같은 실물화폐를 만들며 어느 순간 금과 은의 함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니 은하가 다 같은 은하가 아니었던 일부터 동양에도 송나라, 명나라 시절에 화폐가 붕괴한 사례 역사에 배웠고요. 한국에도 상평통보니 뭐니 법정화폐에 대한 문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유럽에서 왕정이 공화정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일 수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 정부가 혁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구 찍어내다 문제가 생겨 공화정이 다시 붕괴하고 등장한 게 나폴레옹이라는 황제다 보니 역사라는 게 이런 화폐 타락에 의해 돌고 돌았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장한 사상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나키즘이라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무정부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신이 내렸다는 왕정이나 혁명으로 수립된 공화정, 투표로 만들어냈던 민주정부나 하나같이 국민들을 힘들게만 하고 비리만 생기니 차라리 정부가 없는 게 살기 좋겠다는 사상인데, 우리 정부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사상가들이 토론하고 투쟁하던 시절에 아나키즘은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독립운동단체로 알려진 영화에도 여러 번 등장한 의열단의 김원봉 씨 같은 경우도 아나키즘적 성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흥행은 실패했지만 아나키스트라는 영화도 있고 19세기와 20세기 세상의 격변기 여러 사건에 큰 영향을 준 사상입니다. 어쨌든 제가 정치사상 유튜브가 아닌데 이야기가 많이 새어나갔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은 아나키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도 발생한 엄청난 물가 상승, 이걸 가만 보니 인플레라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정부가 베트남 전쟁이다, 2차 대전이다 돈을 마구잡이로 쓰다 보니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해버렸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 세금을 더 걷어들이거나 돈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빌려서 해결해도 수입이 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정부는 발권력, 돈을 찍어낸다는 거죠. 발권력 은근슬쩍 활용해 돈을 찍어 돈을 갚는, 그러다 보니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10,000원 하던 빵을 15,000원 줘야만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인플레, 법정화폐의 타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죠. 어느 순간 주류 사회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사상을 첨언하자면 왕정시대의 화폐 타락은 왕족의 사치와 왕권 유지를 위해 활용한 것이고, 바이마르, 닉슨 쇼크 이런 것들은 전쟁 비용. 좀 더 깊이 보면 왕족이 일으킨 전쟁이거나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영의 진영 대립이라는 필요했지만 불필요하기로 됐던, 모르겠다, 일부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비용이었던데 반해 21세기 지금의 각국 정부 부채 문제는 이거 어찌 보면 민주주의 시대 과잉복지와 포퓰리즘적 문제에 의해 국민들이 누린 것 대비 국민들이 지불한 세금이 적었거나, 관점을 달리해서 봐도 방만한 국가재정을 국민 모두가 세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니 그냥 직간접적으로 화폐 타락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돈 쓴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물론 세금 가지고 해먹은 사람 있겠고 세금 내기만 하는 사람 존재하긴 하지만, 주장하고 싶은 건 화폐 타락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화폐 타락과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와 비트코인을 통해 화폐 타락을 피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자산 가치는 지키되 국가의 복지는 누리겠다는 것인데 화폐 타락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 세상에 살며 아나키즘적 화폐관을 가져간다는 것은 본인이 프리라이더가 된다는 것인데 어렵다. 이런 이야기 더하면 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머리가 두둥강 날 수 있으니 현실 세계로 돌아와.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과거와는 결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수년간 저금리, 고유동성의 수혜를 입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위에 언급한 태생적 사상적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비트코인이 미래다를 주장하는 사람과 그건 허상이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를 그냥 보고만 있다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니 비트코인이 미래구나 가자를 외치며 들어온 거죠. 비트코인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고요. 투자를 결정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공급이 제한적이기에 추가적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추가적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을 더 증가하게 만들어 가격 상승을 가팔라지게 만드는 10만 불까지 이런 순환이 이어져 온 거죠. 앞으로 20만 불, 40만 불, 100만 불 간다면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지금은 그냥 순환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몇 년간 수익률 선두를 유지하며 달려올 때는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며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미국 연준이 QT 양적 긴축을 진행하며 채권 금리가 상승하며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니 주식 시장도 주춤해야 하는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랠리가 나오며 셈법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하면서도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고 일정 부분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며 주식시장은 랠리를 하고 갑자기 금값도 역대급 랠리를 이어가며 비트코인도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 보면 과거 5년 상승률을 따지면 전체 자산군으로 보면 원탑이지만 엔비디아는 5년 동안 비트코인보다 2배 이상 상승했고 지난 몇 달간 성과를 보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달러에서 금을 타도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비트코인은 금값 상승보다 뒤처지는 가상화폐로 불렸지만 화폐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가상자산, 디지털 금이라 하면서 실물 금값에 밀려버리는 일이 지금의 비트코인 하락기는 어쩌면 근원적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할 시기가 온 건 아닐까? 비트코인 강성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골드 대체는 희소성적인 측면만 생각한 것인데 사실 금의 희소성이라는 것은 금의 활용처 대비 희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을 폄하하는 일부에서는 쥐꼬리만한 산업 수요를 가지고 금이 비트코인보다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다. 금 수요의 대부분은 귀금속이다 라고 하지만 금을 귀금속으로 활용하는 것은 산업 수요를 비롯 금이 가진 근원적 내재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등장 이후 20년이 다 돼가는 비트코인을 비롯 초창기에 엄청나게 거창한 백서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높은 활용성과 미래 가치를 주장했던 가상자산들이 내재적 가치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가격의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 가능성을 이야기드릴 수준은 못 되고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AI 시대의 활용처가 그나마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가 무슨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지불을 가상자산을 통해 자동으로 하고 어쩌고 하는 설명 이런 것들이 실제 도입된다면 또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상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가 실생활에 활용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바램처럼 가상자산의 가격이 치솟는다면 실생활 활용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하겠죠. 금이라는 게 반도체부터 치과, 정밀기기까지 해서 산업 수요가 10% 남짓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데도 금을 사용하는 거고 금값이 떨어지면 더 많은 활용처가 생기게 될 것인데 이렇게 올라온 가격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 가상자산을 활용할 산업이 생긴다면 해결책이 되겠지만 지금 신성장 산업인 AI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늘면서 탑티어급 기업 메타, 오라클의 채권 금리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서 시장금리가 내려올 것 같진 않은 상황. 일각에선 트럼프가 미국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달러 가치를 폭망시킬 것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나키스트가 득세하는 시대가 올지 비트코인이 100만 불이 된다면 그 의미가 고수익 목표 달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